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월요일 새벽이 또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날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출근 잘 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늘 인간관계에 관련된 좋은 얘기를 하죠.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면은 하나씩 한번 자기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많이 어울리다 보면은 그 은근히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 무서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만 봤더니 첫 번째 보니까 화가 났는데 흥분하지 않는 거야. 이 화가 났을 때 흥분하게 되면은 그 화가 나에게로 향하죠. 결국에는 자신을 그 망가뜨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면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절하지만 선을 넘으면 손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먼저 친절을 베풀지만은 그 친절한 것을 이용하면은 자기의 이익만 그 챙기는 사람과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진 않아요. 혼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둘이 있어도 외롭게 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도 잘 돌본다는 걸 아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즐기더라. 말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실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줄이고 상대의 말을 더 들어준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기의 취향을 너무 드러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 아군이 생기겠지만 동시에 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취향을 너무 드러내지는 않더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맡긴 일에는 그 책임감이 강해요. 무엇이든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특징이 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그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소식들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인데 삼성의 대표 브랜딩이죠. 브랜드 갤럭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를 14년 연속 일단은 선두랍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 갤럭시가 14년 연속 국내 브랜드 평가에서 1등을 지켰고 8일날이죠. 브랜드 가치 평가 업체 브랜드 스탁이 자체 선정하는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 갤럭시가 브랜드 가치 베스트 940점을 획득했는가 봐요. 그래서 종합 1등을 기록했대요. 이 브랜드 스탁 측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의 이란 충돌 등의 이 지정학적인 변수로 커지는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삼성 갤럭시가 정상을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다만 샤오미하고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공세와 애플과의 경쟁 등 요인으로 인해서 입지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번 평가에서 카카오톡과 KB국민은행 각각 상위 2등, 3등을 기록했다고 유튜브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는 4위로 상승했고 넷플릭스는 19등, 구글이 7등, 상위 20권 안에 자리 잡았네요. 네이버는 상위 5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그 BSTI가 높은 브랜드를 상위 100위까지 선정하는 평가 인증 제도입니다. BSTI는 브랜드 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그 거래를 통해서 그런 형성된 브랜드 주가 지수 70% 그리고 정기 소비자 조사 지수 30%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 가치 평가 모델에 기반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브랜드는 역시 갤럭시인가 봐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 디램 가격이 넉 달 만에 36%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커집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PC용 디램 범용 제품인데요. 8기가짜리. 평균 고정가는 11월 말 기준 1.35달러로 나타났어요. 이는 7월 달에 보니까 2.1달러 냈는데 7월 대비 35.7% 떨어졌네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흔들리면은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의 그런 실적이 빠지고 이 세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정치가 아닌 경제의 비상기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올 하반기 들어서 디램 가격이 급락한 그 이유는 수요하고 공급 양 측면에서 악재가 겹친 결과입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스마트폰이나 그 PC 같은 이 정보기술, IT 기기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내수 심리가 얼어붙어서 주요 IT 세트 업체들이 디램 재고 모델에 현재 조절에 나서고 있어요. 여기에 공급 측면에서 중국 업체들이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 그 아이라니 HBM과 같은 선단 제품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DDR4와 같은 레거시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은 DDR4 8기가짜리 D램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1달러 안팎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D램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 CXMT 등이 제품을 저가 판매하고 있어서 내년 2분기까지 D램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를 상회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HBM과 같은 선단 제품도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이 범용 제품인 DDR4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국내 업체들이 이 DDR5 등으로 생산 역량을 집중할 경우 선단 제품에서도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에 내년에 그 트럼프의 그 취임으로 인해서 정책 변수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나마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메모리 특수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11월에 11월 기준 했을 때 그 PC용 DDR5 16기가 제품의 평균 고정가는 3.9달러인데요. 10월에 4.05달러 대비 3.7% 떨어졌고 7월과 비교를 하니까 하락폭이 16.1%에 이르는 거죠. 재계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에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 그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양사의 시설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투자가 줄어서 내수 경기 전반이 위축되는 일종의 역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겹치면 경제 전반에 쇼크가 올 수 있다. 최소한의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악재입니다. 악재. 기업 사태 이후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데 시가총액 1등, 2등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도 최근 한 달 큰 폭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 기간에 두 종목에서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가 벌써 40조입니다. 40조. 삼성 주가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57,300원에서 54,100원으로 5.58% 하락을 했고 이 기간의 시가총액은 342억 690억 원에서 322조 9,650억 원으로 한 19조 정도 줄었습니다. 하이닉스 낙폭은 더 큽니다. 하이닉스는 주가는 195만 5,800원에서 167만 7,100원으로 한 달 만에 15% 정도 가까이 빠졌고요. 시가총액은 142조 5,430억에서 121조 6,490억 원으로 20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두 종목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39조 9,980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089조 370억에서 1988조 5,030억 원으로 100조 5,300억 원이 감소했네요. 전체 감소분의 40%가량 비중을 삼성과 하이닉스 시총 감소액이 차지한 겁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삼성 주가가 부진을 보이는 동안에 또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하이닉스 주가가 지난 한 달간 삼성보다도 약세를 보이다 보니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개미들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위로 돌아서면서 주가 하락 부담을 키웠고 이달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하이닉스를 이제 2,350억 정도 순매도했어요. 개인들이.
직전 월 한 달간 3,440억 원을 순매수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 드램 부분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 동향 보고서 보면 범용 디램 가격이 단기 하락 후에 내년 2분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던데 그러면서도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당분간 박스권을 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가 봐요. 삼성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은 주가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 3조 9,430억 정도를 팔아치운 데 이어서 지난주에도 한 6,1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여기에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 역시 연중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6일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17%인데 연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7월에는 56%를 넘기도 했는데 이후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꾸준히 하락을 하는 거야. 일각에서는 지난 22년처럼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요. 앞서서 22년 12월 6일이죠. 이때가 49.95%였습니다. 이듬해 1월 11일까지 49.99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50%대 밑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외인들이 팔면 어쩔 수 없어요. 살 때까지는 좀 참고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